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어제 정말 화끈한 소식 알려드렸었죠.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셨고 또 기분 좋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속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하르키우주가 완전히 며칠 만에 모든 점령지가 다 뺏겨버렸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 당연히 들었겠죠. 이 루한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에서 2014년부터 반군을 조직해서 해방이다 뭐다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해서 투쟁을 해왔던 그 나름대로 그들의 지도층, 사회 지도층들이 지금 러시아로 물밀듯이 도망을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고요. 완전히 이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주민들에게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죠. 완장차고 어마어마하게 유세질하고, 이 65세까지의 남성을 그냥 뽑아가지고 총알바지로 내보내던 그 자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의 집단군 사령관 체포한 이야기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진짜냐 가짜냐, 이게 맞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후속 인사, 근데 그 후속 인사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내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300명을 추가 사살했습니다. 그러니까 450명, 550명, 650명 이렇게 며칠간 이어져 오다가 확 줄었습니다. 그 말은 러시아의 저항이 확 줄었다 라는 것이 되겠죠. 전차 14대 격파, 장갑차 23대 격파, 차량 18대 격파, 야포 6문 격파, 그리고 전투기 1대 격추, 그리고 무인 항공기 1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요.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주변 상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독일 의회가 초당적으로 숄츠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줘라, 왜 안 주냐 라고.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갈 듯 하니까, 또 이길 듯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줘라 라고 하는데, 숄츠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서야 전쟁 시작되고 6개월이 훌쩍 지나고 있는 이제서야 무기를 줘라 라고 압박하는 독일 정치인들, 초당적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들도 너무 기회주의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과 전화통화를 했답니다. 원전에서 병력 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푸틴은 들어주지 않고 있답니다. 그리스가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던 S-300 지대공 미사일 공여 약속을 철회했답니다. 그리스가 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키프러스에 있던 S-300을 줬죠. 그런데 주자마자 현장에 전선에 투입되다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동 중에 파괴돼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그들이 크레타 섬에 가지고 있던 이번에 터키 F-16 전투기에게 이 라곤 조사를 했던, 도발했던 바로 그 포대죠. 그걸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공권 우크라이나 다 잡고 있고 굳이 우리가 안 줘도 되겠잖아, 안 주겠다, 우리 안보를 희생해가면서 줄 만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철회를 했답니다. 우크라이나 총리는 2년 안에 완전한 EU 회원국이 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고요. 또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또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는 헤르손 전선 이야기죠. 20개 이상의 정착촌을 탈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남부전선 이 헤르손 전역, 자포리자 전역, 여기에서는 워낙 보도 통제가 심하게 걸려 있어서 오신트 소식통들도 뭔가를 올리지를 못해요, 제대로. 그래서 정확한 전황은 알 수 없으나 아마 이 하르키우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우리 이만큼 했어 하고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르키우 그리고 도네츠크 이런 쪽을 담당하는 동부작전사령부는 하르키우 지역의 30개 이상의 정착촌을 탈환했다 라고 하면서 하르키우 전역을 회복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러시아 흑해함대의 상륙함들, 이 LSD들이 오데사 방면으로 4척이 이동을 했답니다. 여기 태울 병력도 없죠. 해병대 태울 병력 없죠. 이미 해군 육전대들 다 가서 다도가 없어졌고. 그런데 일단 상륙함들 가서 오데사에 상륙할 것처럼 이렇게 뭔가 기만전을 펼치면, 이 오데사라는 전략 항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뭔가 좀 방어군을 좀 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 속에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하푼 지대함 미사일 맞고 수장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이 우크라이나의 이번 반격이 러시아가 바로 패배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뭐 이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패배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또 호주가 줬던 부시마스터 장갑차가 있는데 이게 이번 그 오스킬강 돌파전, 오스킬강을 도하여서 오스킬강 동쪽으로 밀어붙여야 이제 하르키우주를 완전히 회복하는데 그 오스킬강 돌파전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다라고 또 호주에게 스페셜 땡스를 했는데 뭐 몇 대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호주가 그래도 이 나토에서 또 이 나토는 아니지만 이 서방 세계에서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또 한번 땡스를 한번 했습니다. 자, 러시아 동부전선 지휘 체계가 개편이 되었고 병력 재배 시에 착수했는데 관련 소식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한스크 부역자들이 러시아로 물밀듯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입국을 불허하고 있답니다. 관련 소식도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간만에 전황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기까지 벌겋게 되어 있던 지도를 오랫동안 보셨는데요. 자, 이 지도를 만드는 사람은 이 워메퍼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주 보수적으로 지도를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지도는 뭐 굉장히 지금 뭐 제가 하는 것처럼 그대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좀 보수적으로 러시아가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어 라고 하면 그것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하르키우주 북쪽에 있는 분홍색 이거 우리 여기도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어 라고 러시아가 주장하니까 그래 알았다 분홍색으로 해줄게 하고는 이제 해놓은 이런 상태인데 원래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연한 색깔 이거 지금 원래는 러시아가 다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죠. 전부 다 점령을 우크라이나하고 했는데 이걸 조금 크게 확대해 보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르키우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워낙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오스킬 강이 있는데 오스킬 강 동쪽 여기 이제 빨간색 선이 있죠. 여기가 하르키우주와 루한스크주의 경계선인데 이거 지금 다 회복을 했는데 아까 오스킬강 여기 오스킬강이죠. 오스킬강 돌파전에서 호주군의 부시마스터 장갑차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해서 고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회복했는데 여기는 아직도 빨간색으로 해놓은 상황인데 실제로는 다 회복했다. 그리고 쿠판스크, 볼첸스크 여기 볼첸스크예요. 전부 다 회복한 것을 알 수 있고 하르키우주는 완전히 회복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지움입니다. 이지움 회복했고요.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은 다 회복했습니다. 여기 세베로도네츠크 있죠. 정말 최고의 격전지였는데 이 세베로도네츠크 앞에 리스칸스크 회복했고 여기 분홍색들 다 사실은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뭔가 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조금 대항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도네츠크주의 주도인 도네츠크 시인데요. 여기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 도네츠크 시를 직접 때리고 있답니다. 여기는 2014년부터 도네츠크 반군의 영역이었던 곳인데 여기를 지금 이제 때리고 있다 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전황지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것보다 또 확장이 되면 또 전황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을 바탕으로 첫 번째 들어갑니다. 남부전선의 러시아군 3대 전략 요청지 중 하나로 러시아가 석 달 넘게 철옹성 같은 요새화 작업을 마치고 농성하던 스니후리우카가 우크라이나군 손에 떨어졌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이곳에 주둔 중이던 수천 명의 러시아 병력이 썰물처럼 도주했다는 소식입니다. 9월 초부터 남부전선 전역에서 작전 보안을 크게 강화하며 진격 중인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9월 11일 러시아군이 장기간 농성했던 스니후리우카를 탈환했다고 남부작전사령부가 현지 시각 9월 12일 밝혔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남부전선의 구체적인 전황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남부전선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진격했다고만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진격은 각 도시와 정착촌에서 포위되어 각계 격파당할 위기에 처한 러시아군이 기존 농성지를 포기하고 후퇴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러시아가 절대 함락될 것 같지 않았던 스니후리우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헤르손에서 북동 방향으로 약 50km 거리에 있는 이 도시는 헤르손과 그리프리를 잇는 T-1505번 국도, 미콜라이우로 이어지는 T-1508번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인데요. 러시아는 지난 5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대비해 이곳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벌여온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니후리우카를 점령하고 곧바로 T-1505번 국도를 따라 남하에서 현재 헤르손주 동쪽과 서쪽의 러시아군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러시아군은 각각 헤르손 외곽과 노바카호프카 방면의 러시아군 포병 엄호 범위 내로 들어가 방어선을 전면 축소, 재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스니후리우카에서 빠져나온 러시아군이 새롭게 진지를 구축 중인 헤르손 동부 외곽 지역과 노바카호프카 북쪽 지역 일대에도 우크라이나군이 진출해 있다는 것인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이 강 이남의 포병 전력 지원을 받으며 드네프르강 이북 몇 개 거점에서 배수진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네프르강 이북의 러시아군 병력을 최대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탄약과 연료, 물자가 모두 떨어진 상태에서 항복을 통해 부하들의 목숨을 구했던 동부전선의 러시아군 지휘관들처럼 남부전선 지휘관들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생각해 용단을 내려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가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스니후리우카, 처음 들어보는 명칭이죠. 이곳이 이 헤르손 쪽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기입니다. 여기 헤르손 여기 있죠. 그리고 노바카호프카, 그러니까 카호프카 댐이 여기 있죠. 그 중간에 삼각 꼭지점입니다. 여기를 포위된 상태에서 그냥 요새를 구축해서 수천 명이 농성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한쪽을 남쪽을 튀어준 것으로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천 명이 무슨 뭐 홍길동처럼 다 사라질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 이 도시에 들어가서 시가전을 해봐야 우크라이나 군도 피해를 볼 거니까 어차피 드네프르 강을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 못 건너갈 거니까 보내주고, 그래서 한꺼번에 잡자, 도시가 아닌 곳에서 잡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건데, 지금 일설에 의하면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이 지역의 강 북쪽에 고립된 러시아 군들이 현재상으로는 최대 2만 명, 그게 BTG가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면 최대 2만 명인데 그렇지 않겠죠. 다들 뭐 지금 기진맥진해서 탈영하고 해서 절반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어쨌든 그들의 총지휘관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항복 협상을 하는 중이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 항복 협상의 조건이 조금 황당하긴 한데, 아무튼 항복해서 이 동부전선 이지움처럼 그냥 항복해서 병사들 다 살리기를 바라고, 이렇게 포병권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포병 해봐야 아무리 잘 잡아줘봐야 지금 이 레인지가 30km예요. 30km인데 이건 152mm 자주포, 최신형 자주포 정도 되어야 30km 사거리를 구해나올 수 있죠. 러시아는 2S-19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 뭐 이런 아주 장사정 포들이 있으니까 이 러시아군의 포병권역 밖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때릴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빨리 항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초고속 기동전에 당해 삽시간에 하르키우주 전역을 빼앗긴 푸틴이 화가 제대로 난 것 같습니다. 푸틴이 패전의 책임을 물어 동부전선의 지휘봉을 잡았던 서부집단군 사령부를 숙청하고 지휘권을 중부집단군 사령부로 이관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푸틴이 내린 가장 큰 실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이후 동부전선 전역에서 러시아군이 연전연패를 거듭하며 최악의 졸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격분한 크렘린이 전선 안정화와 사태 수습을 위해 서부집단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지휘권을 중부집단군 사령부로 이관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현지 시각 9월 12일 밝혔습니다. 군사정보국은 안드레이 시체보이 중장에 이어 서부집단군 사령부 지휘봉을 잡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로만 버드니코프 중장이 숙청되고 그 자리에 중부집단군 사령관인 알렉산더 라핀 상장을 임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군사정보국 측은 시체보이 중장이 맡았던 서부집단군 사령관이 교체된 일자를 8월 26일로 특정해 최근 우크라이나군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시체보이 중장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 전선을 이탈해 도망다녔다는 한간의 소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군사정보국은 전선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서부집단군 사령부가 사실상 제거되었고 중부집단군 사령부의 지휘 요원들이 루한스크시에 있는 서부집단군 사령부 지휘소로 들어와 작전 지휘권을 인수했다라며
최근 동부전선의 러시아군 지휘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새로 지휘봉을 잡은 알렉산드르 라핀 상장이 과연 현재의 전선 붕괴를 막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964년생인 라핀 상장은 소련 방공군 병사 출신으로 제대 후 카잔 전차병 학교에 입학해 기갑장교로 두 번째 군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개전 초 수미, 체르니유 전선 공세를 맡은 중부 집단군을 지휘하며 형편없는 지휘로 최정예 부대인 제90 근위 전차사단을 날려먹는 등 무능력한 장군으로 일선의 조롱과 비난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전혀 관계없는 그것도 폐주 중인 부대에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 영웅적으로 전투를 지휘했다며 아들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하는가 하면 보급이 끊겨 거짓골을 한 병사들을 불러놓고 전투를 독려하는 연설을 하면서 서방제 전투복과 최신 방탄복, 방탄 헬멧 등 풀 옵션을 장착하고 나타나 일선 장병들의 분노를 샀던 쫄장 중의 쫄장으로 악명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신트 전문가들은 이번 지휘권 조정이 사실상 소멸된 서부 집단군을 중부 집단군에 흡수시키고 루한스크 방면의 방어선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루한스크 지역의 병력도 한 줌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쫄장 라핀이 이끄는 러시아군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최고 수뇌부죠. 푸틴, 그리고 또 여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렇게가 있는데 시체보이 중장 체포했다.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 뭐 기사를 보시면서 아니 뭐 신인규는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사 보니까 중령이라고 하네? 뭐가 맞는 거야? 뭐 이런 이제 그 질문도 제가 보았는데요. 저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우리 연구원들이 우크라이나군 동부전선 사령부의 텔레그램 발표 내용을 보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 텔레그램 발표문에 보면 루테넌트라고 되어 있어요. 중이죠. 루테넌트 코로넬, 중령이 아니고 그냥 루테넌트, 뒤에 코로넬 안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위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이 계급장, 여기 별 두 개가 중위 또는 중령이에요. 중령 별 두 개가 더 큽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그게 더 어느 게 더 크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중위로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부전선 사령부의 텔레그램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공식 오피셜이죠. 그러니까 중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보이 중장이 8월 26일 이전에 탈행을 한 거죠.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지금 잡힌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부로 이 다른 사람을 그 집단군 사령관에 앉혔는데 그 집단군이 이번에 그냥 도미노처럼 무너진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 집단군이 해체되다 보니까 그럼 새로운 이 지휘관을 앉혀야 되는데 그걸 라핀이라는 사람을 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버드니코프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집단군 사령관으로 시체보이가 도망가고 나서 됐는데 불과 지금 뭐 열흘 정도 사이에 날아간 거죠. 그리고 강제 연행되었다. 그리고 강제 예편될 것이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 라핀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개전 초에 브로바리 전투, 키우 서쪽의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냥 완전히 박살난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양 사방에서 포탄 날라와가지고 그 브로바리 전투의 최고 지휘관이었어요. 그렇게 졸전을 하다가 자기 아들이 대위인데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벨고로드 쪽에 쿠르스크 쪽에 있다가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다시 전선 체르니유 동쪽의 최고 국경지역에 나타나서 전선 시찰, 전선 현장 지도 한다면서 자기 아들 남의 부대 데리고 가서 이렇게 열심히 전투했다고 훈장 달아주고 있는 겁니다. 라핀이 자기 아들을. 기가 차는 거죠. 이런 걸로 해서 전 세계가 분노와 조롱을 했었고, 또 최근에도 중부 집단군 사령관에 대해서 이 병사들을 격려를 하는 이 연설을 하는데, 자기는 보시다시피 완전 풀옵션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서방제 이 방탄복과 전투복 헬멧을 착용하고, 여기 있는 이 병사들은 뭐 여러 종류의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방탄조끼도 지금 한 3가지 이상이 식별되고 있는데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전투화도 보십시오. 여러 종류입니다. 전투화가 한 3종류 이상 되어 보이는데 이렇게 상 거짓골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자기도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와야죠. 무슨 뭐 왕조 시대 때 장군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찰갑 이런 거 입고 딱 나와가지고 병사들은 그냥 포졸복장 입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21세기에. 정말 지휘관으로서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가 아닌가. 자, 이런 자가 지휘관 맡았으니까 형편없는 전과를 나타낼 겁니다.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주 고소한 소식입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와 치열한 내전을 벌였던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전역에서 파죽지세로 진격을 계속하자 이들 국가의 고위 지도부들이 러시아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9월 초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동부 대공세로 하르키우 러시아군 방어선이 삽시간에 붕괴되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방어선마저 무너지기 시작하자 돈바스 반군 지도자와 가족들, 부역자들이 앞을 다투어 러시아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12일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시작되고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지난주부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에서는 피난 행렬이 만들어지며 러시아 국경 검문소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난 행렬을 이룬 사람들은 2014년 돈바스 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에 협력하며 미승인 국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하고 소위 독립전쟁을 주도했던 반군 지도자 그룹과 그들의 일가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8년간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 주민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고 주민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푸틴의 앞잡이들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공세가 본격화되며 도네츠크시가 함락 위기에 빠지고 루안스크 지역도 각 지역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러시아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해방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푸틴의 독전대를 자처했던 이들은 17세부터 65세까지의 주민들을 전장의 대포밥으로 내몰았는데요. 정작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시를 향해 접근하자 누구보다 먼저 고향을 버리고 러시아로 도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를 더 강하게 두드려야 한다며 푸틴을 비난했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초대 국방장관 이고르 거키는 9월 초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시작되자마자 판세를 읽고 제3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되어 러시아로 압송된 후 다시 러시아에 의해서 도네츠크로 추방되었고 루안스크 정부의 주요 강요들도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로도네츠크에 진입하자마자 하나둘 러시아로 도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도층의 도주는 이들에 의해 전장으로 내몰렸던 주민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러시아에 충성했던 이들은 검문소에서 러시아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며 국경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분열을 조장하고 이웃을 전장으로 내모는 대가로 적으로부터 받은 금품과 권력으로 떵떵거리고 살았던 자들, 반드시 우크라이나 땅에서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노란 완장 차고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도 있죠. 북한군 내려왔을 때 그냥 돌변해서 그들의 전위대 역할을 하다가 돌아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민주를 부르짖는 자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제 국경으로 막 쏟아지고 있는, 그래서 국경 검문을 받고 있는 행렬들이에요. 참 많죠. 지금 러시아로 도망가고 있는 행렬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검문하고 있고 막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여권 그리고 러시아 시민증이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던 루안스크, 도네츠크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 러시아 시민은 아니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 것인데 우크라이나군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겠죠. 뭐 전쟁 범죄 재판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이고르 거킨 같은 초대 국방장관이었죠. 그 사람도 벨라루스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러시아로 압송되었다가 러시아에서 다시 도네츠크로 추방되니까 참 입장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그 정부는 계속 이간질하는 이런 심리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런 자들 중에서도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사면을 해줄 테니까 니들이 엎어버리고 우리에게 협조해라. 이런 딜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도 그런 딜에 응하는 이 반군 측 사회 지도층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거니까 원래
그래서 이들끼리 내분 분열에 의해서 아마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꼴이 이 꼴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보다는 또는 우리 동맹을 부정하고 과거에 우리를 공격했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옹호하는 지금 사이가 좋다고 그들이 우리 편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로부터 과거 월남처럼 제일 먼저 뭔가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라는 역사와 지금 그들의 행태가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